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지드라이브 팀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작품은 손과 발이 불편하여 휠체어 조종이 어려우신 중증 지체 장애인분들도 뇌팔을 이용하여 쉽게 조종할 수 있는 휠체어입니다. 중증 지체 장애인분들은 턱 또는 혀를 이용하여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혀와 턱으로 휠체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훈련이 필요하고 숙달되기까지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숙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뇌파라는 더 편하고 쉬운 조작 방식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제일 고민했던 것은 지체 장애인 분들도 손처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저희는 뇌파 신호는 누구에게서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뇌파연구회에서 출판한 뇌파 분석이 기법과 응용이라는 책에서 안구가 움직일 때의 뇌파 연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누구나 뇌파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전동 휠체어에 뇌파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RC카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작품은 뇌파 신호 측정에 필요한 뇌파 장비와 이 장비에서 나오는 뇌파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처리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RC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뇌파 장비로부터 뇌파 신호를 측정하고 이 측정 결과를 뇌파 분류 프로그램으로 송신합니다. 뇌파 신호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데 필터 등 전처리를 통해 오프셋과 잡음을 제거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정밀하게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분류된 결과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하드웨어에 송신되는데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분류된 결과를 명령어로 이용하여 하드웨어의 전진, 정지, 좌회전, 우회전 동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상황, 장소에 따라 뇌파가 일정하지 않아 분류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패스 필터, 이동평균 필터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하고 서포터 베터 머신이나 가변 스레시홀드 등의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해본 결과 정확한 분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뇌파라는 분야가 저희에게 생소한 분야라서 처음 시작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장소도 부족하고 만나서 작업하기 어렵다는 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해보고 인원을 나눠 실험해보면서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기존의 RC카를 전동 휠체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C# 윈도우 폼을 적용할 수 있는 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지원하는 라테 판다 보드를 이용합니다. 보드는 전동 휠체어에 장착되어 컨트롤러 부분과 연결하여 뇌파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휠체어를 조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등을 이용해 전방 장애물을 감지 시 이상 정지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 기술의 가치를 대외적으로도 확인하기 위해 기술 거래사님께 기술 검토 의뢰를 부탁드렸습니다. 검토 결과 본 작품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쉽게 휠체어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와즈 대표님께서 본 아이디어를 보시고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 시 기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휠체어에 적용 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을 보시고 회사와 같이 연계하여 휠체어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뇌파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봤었는데 머신러닝 분류 모델 중 하나인 소프트 벡터 머신에 눈 깜빡임, 눈동자 좌우 3개의 클래스에 대해 65,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학습시켜 보기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하고 라벨링하며 많은 시간을 들였었는데 트레인셋에서 약 95%의 정확도가 나왔지만 테스트셋에서 80%의 정확도밖에 안 되는 과대적합 등의 문제로 인해 아쉽게도 적용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자체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한 결과 끝내 만족할 만한 분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학 설계 과목에서 주변 상황 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찾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를 10개월의 졸업 설계 기간 동안 작품을 만들며 매주 세미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배웠던 신호처리, 프로그래밍, 회로, 제어 등의 지식들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뇌파 신호 전처리를 위해 필터 등 신호처리 지식과 정확한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실력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제어하기 위해 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과목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운이 좋게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확실한 친구들이 모여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각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통신의 분야를 맡아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 분야끼리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찬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품은 그냥 단순히 뇌파를 측정해서 어떤 그 물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중증 사지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 뇌파의 기술, 응용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제대로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그 아주 심각한 그 사지 지체 장애인,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러한 그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에 아주 적절히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예,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그 작품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단순히 작품을 만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작품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 우리 전자공학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앞으로 더 공부하면 더 좋을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아서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며 한 단계씩 해결해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해결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도 하였지만 작품을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며 끝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붙잡아 해결해 나가는 공학자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지 드라이브 팀의 팀장 김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